빗줄기가 시장 천막을 두드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김석환은 젖은 손으로 나무를 정리하며 자신의 딸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4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천막 한쪽에서 조그마한 인형을 안고 놀고 있었죠. 비가 내리는 날이면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저씨, 이 나물 얼마예요? 손님의 목소리에 석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35세의 나이에 늦게 얻은 딸이 전부였던 그는 매일 이 시장에서 나물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늦게 했기에 아이도 늦게 얻었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었겠습니까? 민서는 그의 전부였으니까요. 2,000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직접 따온 거예요. 석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나무를 고르는 동안 그는 잠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비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천막 사이로 빗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나무를 사고 떠난 후 그는 빗물이 떨어지지 않는 안쪽으로 딸을 데려왔습니다. 민서야, 여기 있어.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기서 놀아야 해.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석환은 딸의 손목에 채워진 작은 은팔찌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그가 민서에게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팔찌 안쪽에는 M.S. 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민서의 이름 이니셜이었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민서의 말에 석환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한 김밥이었죠. 그는 딸에게 김밥을 건네주고 다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여러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석환은 정신없이 나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같이 포장해 주세요. 손님들의 목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여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석환은 정신없이 나무를 포장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한참 후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야 그는 민서가 있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서야? 민서야? 석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민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는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시장 바닥은 물웅덩이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천막을 나와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민서야, 어디 있어?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바빴고 아무도 그의 외침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석환은 시장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민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혹시 저기 있는 어린아이 보셨어요? 4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석환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민서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옷은 비에 흠뻑 젖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민서를 찾는 것만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 사람들도 그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몇몇은 함께 민서를 찾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석환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언제 사라졌나요? 오후 3시쯤이요. 손님이 많아서 잠시 눈을 뗐는데 아이의 특징은요? 키는 90cm 정도이고 검은 머리에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팔찌가 있어요. 은으로 된 작은 팔찌에 M.S. 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석환은 떨리는 목소리로 민서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모든 것을 기록했지만 비가 오는 날 시장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석화는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서의 장난감과 옷가지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민서는 없었습니다. 그는 민서의 사진을 들고 밤새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잠시 딸에게서 눈을 뗀 것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 밤 석화는 다시는 웃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김석화는 이제 은행나무처럼 굳건한 65세의 백만장자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회사 석환그룹은 전국에 지점을 둔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그는 경제계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서의 자리였죠. 석환은 고층 빌딩 사무실 창문을 통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그는 항상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그날을. 회장님, 이사회 회의 시간입니다. 옆에서 정소연의 목소리에 석화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소연은 5년 전부터 그의 비서로 일해왔습니다. 그녀는 석환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그의 개인적인 일까지 돌봐주는 믿음직한 비서였습니다. 잠시만요, 소연 씨. 박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나요? 석환은 매년 탐정을 고용해 민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박 탐정님이 오늘 오후에 보고서를 가져온다고 하셨어요. 석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숱한 탐정을 고용했지만 민서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찾는 것, 그것만이 그의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회의실로 가죠. 석화는 창문에서 몸을 돌려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회사의 중역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석환의 얼굴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석환이 말하자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는 시작되었고 여러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석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빗방울들이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석환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4살 무렵의 민서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옆에는 팔찌의 스케치가 있었습니다. M, S, 이니셜이 새겨진 은팔찌. 회장님, 박 탐정님이 오셨습니다. 소연의 목소리에 석환은 서랍을 닫았습니다. 곧 중년의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박 탐정은 10년 동안 민서를 찾는 일을 맡아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회장님. 고아원 기록과 입양 기록을 모두 확인했지만 민서 양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석환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런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박 탐정은 계속해서 보고서를 설명했지만 석환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그의 귀를 채웠습니다. 계속 찾아주세요. 석환의 한마디에 박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석환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오늘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해 주세요. 네. 하지만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모두 취소하세요. 나는 나갔다 오겠습니다. 석환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석환이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어딘가로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무엇을 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석환만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석환은 우산도 들지 않고 회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비가 그의 양복을 적셨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민서를 잃어버렸던 그 시장으로요. 택시에서 내린 석환은 시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시장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고 예전의 천막들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왔어.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석환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예전에 나무를 팔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작은 채소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석환은 가게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난 후 석환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의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석환은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석환은 결국 보도블록 위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그는 민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민서야. 그의 마지막 말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비로소 그에게 달려와 119를 불렀습니다. 곧 구급차 소리가 들렸고 석환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석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세요? 침대 옆에 앉아있던 소연이 석환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석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회장님이 의정부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요. 석환은 팔에 꽂힌 주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간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다는 소연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말리지 못해서. 괜찮아요, 소연 씨. 내 고집이었으니까. 석환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석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혈압과 체온 좀 재겠습니다. 간호사는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석환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시선이 멈췄습니다. 간호사의 손목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작은 은팔찌였습니다. 석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팔찌는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기 위해 팔을 들어 올렸을 때 팔찌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간호사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했고 석환은 그녀의 팔찌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오셨네요. 체온도 괜찮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석환의 차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석환은 간호사의 이름표를 보았습니다. 윤서.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윤서, 민서, 이 팔찌 어디서 났어요?
석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그의 질문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팔찌를 내려다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차고 다녀요. 석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소연은 석환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팔찌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나요? 석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팔찌를 벗어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네, M.S. 라고 새겨져 있어요. 제 이름은 윤서지만 이 이니셜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어서 석환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M.S. 민서의 이니셜. 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소연이 그를 말렸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소연 씨, 박 탐정에게 전화해요. 지금 당장. 석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석환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무슨 문제라도.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석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이 이렇게 우연히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는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고 너무 많은 거짓 희망에 속아왔습니다. 아니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팔찌가 제가 아는 것과 비슷해서요. 석환은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윤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팔찌를 다시 손목에 채웠습니다. 약을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윤서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석환은 천천히 침대에 기대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민서를 찾은 것일까요? 소연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박 탐정님께 연락했습니다. 지금 바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석환은 소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민서의 실종, 은팔찌, 그리고 이니셜까지. 소연은 석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간호사가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찌에 이니셜이 같고 나이도 맞아요. 민서가 지금 34세라면. 석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도 석환의 아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석환의 비서가 된 이후로 그녀는 매년 민서를 찾는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박 탐정님이 오시면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무리하지 마세요. 석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누웠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정말 민서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윤서가 약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석환에게 약을 건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석환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린 민서의 모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그녀의 눈에서 민서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있으신가요? 석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린 시절 기억은 많지 않습니다. 4살 때부터의 기억만 있어요.
그저는 잘 기억나지 않네요. 석환의 심장이 다시 한번 빠르게 뛰었습니다. 4살 때부터의 기억. 민서가 실종된 나이와 일치했습니다. 그는 더 묻고 싶었지만 병실 문이 열리며 박 탐정이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그들이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양해를 구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부르셔서. 박 탐정은 석환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석환은 방금 일어난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윤서의 팔찌, M, S, 이니셜, 그리고 그녀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사실까지. 박 탐정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바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 간호사의 이름과 나이를 알 수 있을까요? 소연이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간호사 이름은 윤서, 나이는 대략 30대 중반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병원 측에 문의해야 할 것 같아요. 박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고아원 기록을 조사했지만 특정 인물로 좁혀 조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윤서라는 이름으로 집중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석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이제 눈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기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윤서 씨가 모르게 해주세요. 확실해지기 전에는 그녀를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소연도 석환에게 쉬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석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환은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밤새 그는 윤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민서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나 나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윤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침 회진을 위해 석환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석환은 그녀를 보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회장님? 윤서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석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덕분에요. 석환은 윤서의 팔찌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그것을 차고 있었습니다. 석환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윤서 씨,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팔찌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부모님께서 주신 유일한 물건이에요. 고아원에 맡겨질 때 제 손목에 차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석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민서에게 준 팔찌와 일치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느 고아원에서 자라셨는지? 서울 하늘 고아원이요. 제가 4살 때부터 그곳에서 자랐어요. 20살이 되어 간호학교에 진학할 때까지요. 석환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민서를 찾기 위해 처음으로 방문했던 고아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쉽지 않았겠네요. 윤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사연이 있죠. 저는 운이 좋았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간호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석환은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가 정말 민서라면
그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하게 자라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윤서 씨, 실례지만 몇 살이신가요? 저요? 올해 34살입니다. 왜 물으시죠? 석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도 정확히 맞았습니다. 민서가 실종된 지 30년이 지났으니 지금 34살이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제 딸과 비슷한 나이인 것 같아서. 윤서는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께 따님이 계시군요. 석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윤서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박 탐정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잃어버렸어요. 윤서의 표정이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석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빠르게 손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니까요. 윤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석환의 혈압을 재고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나가려고 할 때 석환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윤서 씨,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병실에만 있으니 심심해서요.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점심시간에 잠깐 들를게요. 석환은 그녀가 나간 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은 곧 병실로 왔고 석환은 그녀에게 윤서와의 대화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서울 하늘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나이도 34살로 정확히 맞아요.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소연 씨. 소연은 석환의 흥분을 이해했습니다. 박 탐정님에게 바로 알리겠습니다. 그는 지금 고아원 기록을 조사 중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윤서는 약속대로 석환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도시락을 가져와 석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석환은 그녀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고 윤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원 생활이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특히 김 선생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분 덕분에 제가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석환은 윤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상상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삶의 한 부분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자랐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윤서 씨는 정말 대단하네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셨으니까요. 윤서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의 대화는 병실 문이 열리면서 중단되었습니다. 박 탐정이 들어왔고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윤서는 그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했네요. 이만 가볼게요. 윤서는 석환에게 인사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석환은 긴장된 표정으로 박 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탐정은 서류 가방을 열고 폴더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석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 탐정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위에는 오래된 고아원 기록이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 고아원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30년 전, 정확히 1995년 6월 18일, 한 여자아이가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당시 그 아이의 나이는 대략 4살로 추정되었고, 그녀의 손목에는 M, S, 이니셜이 새겨진 은팔찌가 있었다고 합니다. 석환은 숨을 멈췄습니다. 1995년 6월 18일,
민서가 실종된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를 발견한 장소는 의정부 시장 근처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고 한 상인이 우산 아래 숨어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나 부모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고아원 직원들은 그녀에게 윤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석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민서였습니다. 그의 딸, 그가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박 탐정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고아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윤서였습니다. 어린 소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지만 석환은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민서였습니다. 회장님, 모든 증거가 일치합니다. 윤서 씨가 회장님의 딸 민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석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석환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꿈꿔왔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쁨, 안도,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떻게 그녀에게 말해야 할까요? 석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탐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윤서 씨는 30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석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윤서를 놀라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녀는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일까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하세요. 먼저 그녀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탐정의 조언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석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는 민서를 찾았고 그녀는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탐정님. 박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소연도 석환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홀로 남은 석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이제 완전히 맑아졌고 햇살이 병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후 윤서가 다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석환은 그녀를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딸 민서로서. 회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정상입니다. 내일이면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석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윤서 씨. 당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석환의 상태를 확인하고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석환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윤서 씨, 혹시 내일 퇴원하면 시간이 되실까요?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오후 근무가 없어요. 점심시간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석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습니다. 12시에 병원 로비에서 만나는 건 어떨까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석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내일 윤서와의 식사를 통해 그녀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아직 진실을 말할 때는 아니었지만 점차 그들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화는 일찍 일어나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소연이 그를 위해 깨끗한 옷을 가져왔고 그는 병원 로비에서 윤서를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12시 윤서가 간호사 유니폼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기다리셨어요? 석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가실까요? 그들은 병원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후 석화는 윤서에게 메뉴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주문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윤서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빨리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윤서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석화는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민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어떻게 그가 처음 봤을 때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윤서 씨,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 윤서 씨가 말씀하신 고아원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무례한 질문이라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 과거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기억하는 한 저는 서울 하늘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제 기억은 4살 때부터 시작돼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고아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길 제가 시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석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상황을 기억하나요?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기억나지 않아요. 어린 시절의 충격 때문인지 그 시기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건 고아원에서의 생활부터예요. 석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은 아이들은 종종 그 시기의 기억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팔찌,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윤서는 자신의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이 팔찌는 제가 가진 유일한 과거의 연결고리예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죠.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석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억제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윤서 씨, 혹시 당신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하신 적이 있나요? 부모님이 누구인지, 왜 당신이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윤서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물론이죠. 어렸을 때는 매일 밤 창문을 보며 부모님이 절 데리러 오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제는 그냥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석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서가 그를 기다렸다는 사실, 그가 그녀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윤서 씨, 만약 당신의 부모님을 찾을 수 있다면 만나고 싶나요?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간절히 원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절 버리셨다면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미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삶은 복잡하니까요. 석화는 그녀의 성숙한 태도에 감동받았습니다.
그의 딸은 강하고 현명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윤서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당신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든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윤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말씀이 위로가 돼요. 그들의 식사는 평화롭게 계속되었습니다. 석화는 윤서에게 자신의 회사와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윤서는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석화는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윤서는 그의 딸 민서였고, 그는 이제 그녀를 다시 찾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석환과 윤서는 병원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윤서는 다음날 근무가 있다고 했고, 석환은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소연이 기다리는 차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회장님? 소연이 물었습니다. 석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확실해요. 그녀가 민서입니다. 모든 이야기, 모든 증거가 일치해요. 하지만 아직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말씀하실 계획이세요? 천천히 진행할 거예요. 그녀가 저를 알아가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할 거예요. 그들은 석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집은 강남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석환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민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은 30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 인형들, 그리고 민서의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석환은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민서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빈 방에서만 존재하는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고 건강했으며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너를 찾았어. 그날 밤 석환은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윤서에게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마친 후 그는 소연에게 부탁했습니다. 윤서 씨에게 연락해서 내일 시간이 되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석환에게 결과를 알렸습니다. 윤서 씨가 내일 오후에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3시에 만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석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내일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로비에서 윤서를 기다렸고 정확히 3시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석환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윤서 씨 덕분에 완전히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햇살이 공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석환은 윤서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서 씨, 제가 왜 이렇게 자주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시죠? 윤서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요. 회장님 같은 분이 저 같은 평범한 간호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이상하긴 해요. 석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직 모든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윤서 씨가 제게 특별한 사람을 떠올리게 해요. 그리고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안합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간호사로서 많은 환자들이 저를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처럼 느낀다고 말하더라고요.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가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석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윤서 씨,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제 딸에 대해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윤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죠. 괜찮으시다면요. 석화는 벤치에 앉아 윤서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들이 앉은 후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딸 민서는 4살 때 실종되었습니다. 30년 전이죠. 제가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많아서 잠시 민서에게서 눈을 뗐는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입니다. 윤서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석화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민서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모든 고아원을 방문했죠.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민서를 찾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가지기 위해서였죠.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석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에게 유일하게 준 선물이 있었어요. 작은 은팔찌였죠. 안쪽에는 M, S 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민서의 이니셜이었죠.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석화는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 팔찌와 같은. 석화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윤서 씨,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그 팔찌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박 탐정을 통해 조사한 결과 당신이 제 딸 민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서는 충격을 받은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석환을 바라보고 다시 자신의 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불신,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고요? 석환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팔찌의 이니셜, 당신이 발견된 시기와 장소, 그리고 나이까지 모두 일치합니다. 윤서는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석환은 그녀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서 씨, 당신에게 충격을 주려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존중할게요.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너무 많은 정보예요.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석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그는 명함을 꺼내 윤서에게 건넸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윤서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석환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석화는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윤서에게 너무 갑작스럽게 진실을 말했을까요?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일까요? 그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 씨, 윤서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만한 반응이에요, 회장님. 그녀에게 시간을 주세요. 이것은 그녀에게도 큰 충격일 테니까요. 석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하지만 기다리기가 어렵네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몇 시간도 참기 힘들어요. 소연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회장님. 윤서 씨는 현명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진실을 받아들일 거예요. 석화는 그녀의 말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고마워요, 소연 씨. 내일 회사에서 봅시다. 그는 전화를 끊고 민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에 앉아 그는 윤서가 자신에게 연락하기를 기다렸습니다. 3일이 지났지만 윤서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석화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그는 회사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윤서에게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소연이 석환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석환은 생각에서 깨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일정표를 훑어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소연 씨, 윤서에게 연락해 봐야 할까요?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윤서 씨에게 더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큰 변화니까요. 석화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기다리기가 정말 힘드네요. 그날 오후 석화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소연이 급하게 그를 찾았습니다. 회장님, 윤서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석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만나자고 했나요? 7시에 한강공원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석환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4시였습니다. 그는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집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머지 일정을 모두 취소해 주세요. 저는 준비하고 있을게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석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사무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만남이 어떻게 될지 상상했습니다. 윤서는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의 주장을 거부할까요? 석화는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그는 윤서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6시 30분, 그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석화는 강변을 걸으며 윤서를 기다렸습니다. 한강은 저녁 햇살에 반짝였고 사람들은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7시 정각, 그는 윤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 안녕하세요. 석환이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앉으시겠어요? 석환은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동안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환은 그녀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윤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점점 더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더라고요. 팔찌, 제가 발견된 시기와 장소, 그리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4살 이전의 시간들. 석화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윤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울 하늘고아원을 방문했고 제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의 기록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비 오는 날 의정부 시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제 손목에 M, S, 이니셜이 새겨진 은팔찌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 나이가 대략 4살로 추정되었다는 것까지. 석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서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믿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게 되길 바라요.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석환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당연히 그래야 해요. 저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윤서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병원에 근무하다 보니 검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병원에서 만나는 건 어떨까요? 석환은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아침 몇 시에 만날까요? 9시에 병원 로비에서 만나요. 그때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둘은 함께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석환은 윤서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아직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서 씨,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제가 당신을 찾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회장님.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들은 한강변을 걸으며 별과 달이 비치는 물결을 감상했습니다. 석환은 오랜만에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서를 찾았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환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로비에서 윤서를 기다렸고 정확히 9시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검사실로 가볼까요? 석환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병원 내 검사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윤서는 전문적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급행으로 신청했습니다. 석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 씨.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석환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윤서가 민서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과학적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3번째 날 아침 석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윤서였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만나실 수 있을까요? 석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디서 만날까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11시에 괜찮으신가요? 석환은 동의했고 소연에게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병원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윤서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윤서가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석화는 긴장하며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꺼내 석환에게 건넸습니다. 석환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고 곧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치율 99.9%. 이것은 윤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당신의 딸입니다. 민서예요. 석환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건너편으로 손을 뻗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민서야, 내 딸, 드디어 너를 찾았구나. 윤서, 이제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석환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그 말을 듣기를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민서야. 그날 내가 너를 잃어버려서, 너를 찾지 못해서.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사고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만났잖아요. 석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 사이에 있었지만 그 순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석환과 민서는 카페에서 나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석환은 민서를 잃은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매년 그녀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겠네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환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를 찾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이유였어.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었단다. 민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 간호학교에 진학한 이유, 그리고 그녀가 만난 사람들과 경험들. 그녀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대체로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이 정말 좋으셨어요. 특히 김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죠. 그분 덕분에 제가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석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민서를 보살펴준 사람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민서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까.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언젠가 함께 방문하면 좋겠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석환은 민서의 웃음소리, 말투, 제스처 등에서 어린 민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연결고리 같았습니다. 민서야, 내일 시간이 된다면 우리 집에 와볼래? 내 방이 있단다. 3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뒀어. 민서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네, 가보고 싶어요. 다음 날 민서는 석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의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석환은 그녀를 2층으로 안내했고 민서의 방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야. 내 방이란다. 석환이 문을 열자 민서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침대, 인형들, 그리고 벽에 걸린 어린 민서의 사진들.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 방이었군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곰 인형이었습니다. 석화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인형이야. 토토라고 불렀지. 민서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토토. 왠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석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서는 계속해서 방을 둘러보았고 벽에 걸린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민서와 젊은 석환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네요. 석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의 3번째 생일 때 찍은 거야. 우리는 공원에 소풍을 갔었지. 민서는 사진 속 행복한 표정의 아버지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석환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민서야. 내가 어렸을 때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앨범을 보며 민서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석환은 그녀의 첫걸음마, 첫말,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에 대해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석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너와의 모든 순간이 소중했으니까.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석환은 민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며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 같았습니다. 민서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으니.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식사 후 그들은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석환은 민서에게 회사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서야, 회사는 언젠가 내 것이 될 거야.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뒀어. 민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큰 책임이에요. 저는 간호사일 뿐이고. 석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민서. 내가 원한다면 천천히 배울 수 있어. 물론 내가 간호사로 계속 일하고 싶다면 그것도 존중할게. 민서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민서는 석환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석환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 민서의 방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문을 조용히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서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토토 인형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석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의 딸 민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환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서가 부엌으로 내려왔을 때 그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잘 잤니, 민서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편안하게 잤어요.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았어요. 석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오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석환은 민서에게 회사를 보여주고 싶었고 민서는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식사 후 그들은 석환의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석환 그룹의 본사는 강남에 위치한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민서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건물의 규모에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 석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너를 위한 거야, 민서야. 그들은 로비로 들어갔고 직원들은 모두 존경의 표시로 석환에게 인사했습니다. 석환은 민서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제 딸 민서입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연도 그들을 맞이했고 민서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서 씨, 정말 만나서 반가워요. 회장님이 얼마나 당신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지 알고 있어요. 민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 씨,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석화는 민서를 회사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회사를 시작했는지,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민서는 모든 것을 관심 있게 들었고 가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점심시간 그들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석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비는 더 이상 슬픔을 상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을 의미했습니다. 비가 오네요, 아버지. 민서가 말했습니다. 석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비가 오는구나.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있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 만났다는 것, 그들이 다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석화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민서야. 잃어버린 시간을 채울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거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란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들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실과 슬픔이 아닌 재회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습니다. 석환과 민서는 서로의 손을 잡았고 함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